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썸네일 실망하는 개구리 이 이미지를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반등을 시작해버렸네. 최태원 회장님께서 또 이제 발벗고 나서시고 아마 노소영에게 지급해야 될 돈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0조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정말 오직 삼성, 한국 기술 문명 5천년 만에 금자탑입니다. 뭐 호남투자네, 초과이익 배분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어두운 식민지의 과거를 딛고 열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금 거의 21세기의 마지막 기회 그 기로에 왔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뭐 앞으로 생활하시거나 뭐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삼성 우리 기술 문명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뭐 그것뿐만 아니죠. 원자력, 조선, 자동차 동남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니 실적은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느냐? 아직까지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오늘 우리 7월의 거의 마지막에 날씨도 더운데 공감의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낮까지는 인터넷에서 여론이 반으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바이 더 딥을 해라. 여러 가지 뭐 쟁쟁한 자산운용사라든지 투자은행에서 상반되는 메시지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매력적인 진입점이라고 한 데도 있고, 지금 고점 신호다. 최대 실적도 안 통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거의 1750달러까지 본 키뱅크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1번이 본능과 직관에 반하는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사야지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벌고 추종을 하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거의 잃는 것이 제가 한 10년 정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사실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인데 5년 동안. 그것도 그렇고. 예, 근데 요 집을 살 때 종잣돈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어디서 바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유가가 높아서 엑슨모빌이 50달러 정도 갔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 1억 정도를 엑슨모빌에 질렀고 여러 가지 한 7, 80% 떨어진 거에 돈을 박아가지고 직장생활 초년차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을 했었죠.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AI 투자, 반도체 상승 사이클 혹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건데 지금이 일시적인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하락으로 갈 거냐 이러한 판단이 사고 팔고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구조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90조면 1년에 이익이 360조 나는 회사.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고 유럽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예. 삼성이랑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한 산업에서 거의 영업이익이 140, 150조 나는 1년에 막 5, 600조, 4천억 달러 벌어들이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없어요. 중국도 이거 못합니다. 예. 그만큼 이 기술과 한국인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꽃을 피웠다. 그러나 여기서 저 오늘 또 이제 호암 이병철 선생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뭐 저 손해 날 땐 다
모르는 척 하다가 이익 나니까 이제 뭐 다 뜯어먹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태도 좀 한심스럽고. 어쨌든 마이크론과 일본의 키옥시아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키옥시아 특히 이제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2800% 올랐다. 지금 죽어야 될 회사들도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양지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도 사상 최대 실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처럼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뭐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뭐 반도체 수요의 어떤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HBM의 계약 구조가 있죠. 높은 단가로 먼저 입도 선매를 해버린 이런 것 때문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렇게 뭐 냉탕과 온탕이 온도 차이도 많이 안 나는 뭐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아, 하여간 그 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이제 마이크론의 3분기 어닝콜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 마이크론, 지금 뭐 거의 뭐 1000억 달러, 1600억 달러 이제 고정적으로 지금 계약 잔고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거의 6천 몇백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는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합쳐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낙폭을 장담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뭐 한 2주 전에 반도체 존버해라 이런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까지 내렸으면 상당히 개면적을 뻔했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책임지지 않지만 계속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RM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너무 일찍 팔았어. 마이크론 안 팔았으면 내가 벌써 서울 가는 건데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실적이 좋을수록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요거는 반도체에만 한정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드립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페타 꼼플리라고 하는 프랑스어 그 증권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기정사실화, 한국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대하던 그런 어떤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리는 혹은 막 전쟁이 날 것 같다, 무슨 전염병이 돌 것 같다 이러한 불안이 갑자기 딱 터져버리면은 빠지던 주가가 올라버리는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기정사실화라 그래요. 증권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뭐 수학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증권 시장의 논리는 반대로 작동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런 거를 강조하셨던 분이 특히 헝가리계 유태인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돈이란 무엇인가, 뭐 계란 이론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는 그분은 평생 전업 투자자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럽의 버핏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분은 버핏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버핏보다 훨씬 앞세대에서 활동을 하셨고 제가 갑자기 웃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천수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아시아의 베컴이라고 한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극찬이다,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다. 베컴이 유럽의 이천수다. 이러한 패기 넘치는 그러한 인터뷰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개소리였고요. 오늘 공감 시간이니까 우리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많이 빠졌다. 근데 애널리스트들, 시장 데이터, 전망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전원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오는 차트들도 가트너, 옴디아, IDC, 트렌드포스, WSTS,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죠.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스 스태티스틱스 여기서 가져온 자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메모리 시장이 전망이 2분기까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석 달 만에 8천억 달러니까 거의 1000조 원이 넘어요.
와, 진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돈 벌 줄 몰랐다고. 28년 조정도 이미 전망에 들어온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변한 건 1분기 때는 더 빠질 거라고 봤는데 2분기 전망은 별로 안 빠지는 걸로 나와요. 10에서 15% 정도만. 그러니까 D램의 기가바이트당 단가는 내려가는데 메모리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 정말 요게 요 맨 밑에 빨간색이 메모리 시장이거든요. 이제 WSTS 올 봄에 나온 건데 아마 한 4월에 나왔을 겁니다. 원래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대 비메모리가 항상 3대 7이에요. 아무리 상승 사이클을 가도 4대 6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을 넘었죠.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대단하다. 그래서 2026년에 전체 시장 규모 성장을 폭발적으로 견인한 거는 메모리고, 메모리가 250% 늘었을 때 메모리를 제외한 비메모리 시장은 25%밖에 못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수요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2030년경에 전 세계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되는 컴퓨팅 자원은 미국의 75%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아태 지역이 많죠. 반도체 수요가. 예. 근데 이거는 여기에 팍스콘, 퀀타 이런 서버 제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휴레패커드, 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미국으로 서버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다 미주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제가 구라를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세안의 국제무역 데이터도 정기적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거의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뭐든지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삼성하고 SK가 만드는 물량이 많겠지. TSMC하고 포함해가지고 미국으로 결국 갑니다. 그리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앞으로 캐파가 생산 역량, 지금 평택 P5, P6, 지금 노가다꾼들도 다 평택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량이 쏟아져도 옛날처럼 단가가 절반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상승폭은 올해가 가장 높고, 내년에 27년이 좀 꺾이고, 앞으로 조금 완만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만 2, 3년 안에. 그러나, 가격이 방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커머더티 성격을 갖고 있는 D램, 낸드 시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이제 퀄컴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왜냐면 스마트폰이 주된 수익원인데 올해 총 출하량이 한 10에서 15%줄 걸로 봐요. 요거는 가트너하고 옴디 IDC 자료를 밴드로 갖고 온 겁니다. PC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인텔도 조금은 요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어제까지 지적된 폭락에 대해서 관세 팬데믹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러한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모바일이 D램 수요의 35에서 40%까지 차지를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이제 피곤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바일이 1년에 한 13억, 14억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 연산 수요, 거기에 이제 또 AI라고 하는 엄청난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는 이러한 연산 수요가 덧붙여지다 보니까 빅테크, AI 플랫폼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D램 매출이 100이라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서버 비중이 거의 한 5, 60% 정도에 달하는 시대가 왔다. 이게 언젠가는 다시 모바일, 뭐 피지컬 AI 차량용 이러한 디바이스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반도체 맛집 매버릭 TV에서 또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먼저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한 종목 투자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내년까지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 실적들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제 구글도 나왔고요.
근데 AI 투자 캐펙스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뭐냐면은 빅테크들이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AI 투자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국제 정치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력과도 비슷한 개념이지만 더 상위에 군사 패권을 갖기 위해서 초인공지능 혹은 일반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를 달성해야 된다. 요것이 이제 정부와 민간의 어떤 중요한 합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어떻게 그거를 장담하냐? 그러면 피터 틸 가방 못지하던 크라치오스가 백악관 과학기술 총책임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원자력, 여러분들 7월 초에 미국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그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행정명령, 작년에 나온 게 있죠. 미합중국 독립 250주년, 건국 250주년에 맞춰서 그 실험적 개념의 원자로들을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는데 다 안 될 거라 그랬습니다. 4개 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하는데 백악관에서 트럼프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뒤에 버검 내무부 장관하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하고 그 SMR CEO들, 그 다음에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이 배석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 얘기가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지출이 아니라 이제 조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빚을 내고 뭐 사모펀드를 하고 뭐 프라이빗 뭐 이런 건데 빅테크들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멈출 수가 없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이 AI 때문에 기존의 광고 사업이라든지 서치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트래픽을 일으켜서 매출을 일으키는 이 인지 채널이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회수 많은 걸 찾는 게 아니라 AI 시대가 오면 챗봇, 채팅창에서 내 요구에 맞는 초개인화 되는 이러한 인터넷 트래픽에 적응을 못하면 현재 빅테크 지위가 날아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AI, 이 LLM에 대한 위기의식이 빅테크들의 캐펙스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돈을 못 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반도체 값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캐펙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 거지. 이익은 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미나이 활성 사용자 수 제가 어제 그 1500만 명 그 조사 결과 아틀라스 발표 드렸잖아요. 9억 명이라니까. 네. 9억 명이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도 9조 원이에요. 그죠? 1년에 108조 원 곱하기 20조 하면 2조 달러 금방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제 유료 사용자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유료 사용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0만원, 100만원 낸 사람들도 있고. 돈을 못 벌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주장도 제가 볼 땐 좀 극단적이에요. 많은 반도체 회사들 2분기 실적 발표 혹은 3분기 하면서 회계 연도가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보고 시점이. 다들 3분기나 4분기 전망을 다 엄청나게 높게 잡아놨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뭐 지금 뭐 옛날에 벌던 이익의 5배, 10배를 버는데도 계속 증가한다는 컨센서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버 논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얘기다. 레거시 쪽도 제가 올해부터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스타링크, 스페이스X 테마와 엮여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그 다음에 피지컬 AI 자동차에선 TI를 빼놓을 수가 없죠.
ARM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 400불 넘을 때 기분 졸라 좋았는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니오버스라고 하는 이 ARM의 코어, 그러니까 삼성 엑시노스가, ARM에서 만든 코어를 갖고 와가지고, ARM-B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든 코어를 네오버스라 그래요. 이게 옛날에 팔던, 그러니까 옛날에 첫 10억 개 코어가 ARM 디자인 기반해가지고 얼마 돈 못 받아야 하나에 뭐 1달러, 2달러 받나? 근데 6년 걸려서 10억 코어를 돌파했다 그러면은 총 1년도 안 돼서 5억 코어가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량이 8분의 1 시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죠? 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P5, P6 평택 돌아가고 청주 아산 다 돌아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HBM이 또 만들기가 어렵죠. 캐펙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의 충족률은 요거는 세미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라고 불러요. 26년 내내 공급 부족 상태고 27년 말에 가서야 수요와 공급이 조금 균형을 이룰 가능성이 보인다. HBM 물량은 내후년이 정점이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HBM4, HBM4E, HBM5 이렇게 그러니까 HBM4, HBM3, HBM3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HBM을 쓰지 않는 가속기가 2030년경에는 거의 3분의 1이 될 것 같은데 추론용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캐펙스라든지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미 연방정부, 국방부와 기존의 빅테크 이런 회사들, 뭐 신흥, 엔스로피, 오픈AI 이런 회사들의 캐펙스가 아마 뭐 이제 치열한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드릴 말씀은 피터 린치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장기는 뇌가 아니고 배다, 배. 스토머. 위장이 아니라 배돼지다. 왜냐면 당신이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 별로 없다.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주식은 sometimes stock prices go down. It goes down a lot.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린치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을 하고 추매를 하고 버티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기술 문명의 발전, 인류사회 발전 이런 거에 베팅을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빠졌지만 좀 기다리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메모리 회사들을 좀 오래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금 10배, 15배 올랐는데 이익률이요.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면 사실은 휴레패커드, 퀄컴, 미디아텍, 델 이런 회사들은 돈을 버는 거니까요. 한국 시장에 지금 레버리지 얘기가 많은데 제가 뭐 이제 현 정권을 뭐 이제 실드 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반도체가 조금 이제 다운턴에 접어들었고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회복의 어떤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예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뭐 내려갈 거라고 한다, 뭐 올라갈 거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근거가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엄청난 랠리는 사실은 기대 속도가 현실 속도를 앞질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폭락한 것은, 너무나도 지금 이제 현실을 기대보다, 과중하게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 기대에 걸맞는
혹은 근접하는 현실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하이퍼스케일러 설비 투자. 제가 볼 땐 견조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4분기에 HBM이나 D램의 계약 가격, HBM4의 계약가와 물량, 설비 투자 대비 차이 비중, 요건 빅테크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요금이 많은 회사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요것이 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재무적인 부담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바이오 시리즈 계속 할 겁니다. 국제정치 얘기도 계속 할 건데 요 며칠 동안 제 주변에 많은 분들 포함해가지고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물론 저도 뭐 거의 뭐 1억 가까이 녹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다려보자.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러한 생각, 우리 공감, 존버, 절대 책임지지 않지만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전기세 아끼지 말고 오래 살고 행복하려면 에어컨 많이 트시고 삼계탕, 장어 드시고 그리고 제가 뭐 부지불식간에 구독자 2,000명이 넘는 대형 채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항상 뭐 2, 300명씩 봐주시는 그러한 구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일상에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있다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조현승, 이명환 박사님 나오신 이명환 TV도 애청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